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NBA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토니볼 채널의 토니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3일이고요. 1월 13일 경기 리뷰를 하고 내일 있을 경기인 1월 14일 경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월 13일 경기는 우선은 시카고 보스턴 경기가 연기가 됐습니다.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선수 부족 뭐 요 이슈로 연기가 됐고요. 네, 오늘 경기를 리뷰하기 전에 제가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조금 더 경기를 좀 선택하는 그 능력을 좀 역량을 잘 좀 배양해야겠다, 잘 증진해야겠다라는 부분과 아, 제가 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경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레발을 치지 말아야겠다라는 네, 두 가지의 교훈을 좀 얻은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이 사실은 좀 있었었는데 제가 그냥 괜히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은 피해갔는데 그런 것들은 다 맞고 토니볼 스코어대로 맞고 오히려 좀 확신을 갖고 밀었었던 뭐 골스라든지 오클라 이런 부분들은 네, 다 틀렸습니다. 저는 이제 오클라 경기 이 부분 제가 어저께 되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우선은 네, 필라델피아 마이애미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가 대규모로 빠졌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경기들을 우리가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약간 뭐 아니면 도 이런 경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프로토콜이라든지 격리 뭐 이런 사인으로 선수들 로스터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경기들인데 마이애미가 대규모로 빠지니까 또 필라델피아 쪽으로 확 쏠렸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경기가 어느 한 팀한테 절대로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경기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 대표적인 걸 너무나도 잘 보여줬던 게 오늘 이 필라델피아랑 마이애미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뭐 필라델피아가 네, 3점 차이로 이겼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 유타 같은 경기는 어, 요 부분은 제가 유타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 경기를 추리지 않았었는데 요런 경기는 좀 이렇게 확실히 포함했었어야 됐었지 않았나 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브루클린이랑 덴버 처음에 브루클린이 많이 뒤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3, 4쿼터에 경기를 잘 뒤집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좋았죠. 네, 근데 이제 다음번부터 줄줄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스턴 대 시카고 경기는 네, 오늘 경기가 열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휴스턴 대 레이커스 경기. 저는 요거 제임스 하든 몸 푸는 장면을 잠깐 봤는데 살이 좀 더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알고 있던 제임스 하든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경기 스탯을 보더라도 20점을 못 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과연 휴스턴이 과거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랄은 레이커스는 뭐 나눠 먹기나 봐주기 이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이 부분은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제가 조금 자제를 했었던 게 어, 이제 뭐 나눠 먹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갖고 뺐는데 네, 레이커스는 이제 욕심쟁이라서 나눠 먹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랑 샌안토니오. 네. 그리고 골스랑 인디애나 경기. 네, 이 부분 너무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둘 다 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선은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 뭐 이런 거를 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클라호마는 홈에서 또 졌습니다. 그럼 오클라호마는 올해 홈에서 단 한 번도 못 이겼는데 내일 경기가 또 레이커스랑 경기예요. 과연 이 어떻게 될지 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골스랑 인디애나 경기는요. 제가 끝나고 기록지를 좀 봤는데 둘 다 잘하지 못했어요. 둘 다 좀 평균 이하의 뭐 야투율이라든지 3점 슛율 이런 것들을 보였는데 골스가 누가 못하나에서 더 못했던 팀은 골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골스도 져서 네, 오늘은 제 세 경기 괜찮아 보이는 경기를 세 경기를 말씀드렸는데 두 경기가 틀리고 한 경기만 네, 맞는 좀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날입니다. 네,
그 1월 14일 내일은 총 10경기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미 두 경기는 네, 연기가 확정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워싱턴 대 유타 이 경기는 연기가 확정됐고요. 그리고 보스턴 대 올랜도 경기도 게임이 좀 밀리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이 경기가 열릴까 안 열릴까 좀 궁금한데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댈러스가 어, 선수 부족 때문에 경기를 패스했었거든요. 그 뉴올리언스와의 경기를. 그래서 이 경기도 과연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세 경기는 패스를 하고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좀 이제 선별을 한 경기는 디트로이트랑 미러키의 경기입니다. 네, 보시면은 미러키 사이드를 보고 있고요. 네, 미러키만 최근 경기력과 맞대결 경기력에서 승리 가능한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TBS 마진은 12점 정도인데 핸디 조건이 10.5입니다. 예, 그래서 한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좀 간당간당한 여지는 있는데요. 네, 미러키가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포함을 시켜봤고요. 이제 미러키와 디트로이트의 세부 스탯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러키와 디트로이트의 세부 스탯인데요. 어, 지금 디트로이트가 내일은 홈 구장이고요. 그리고 미러키가 원정팀이고 미러키 쪽과 디트로이트 쪽 그냥 큰 그 라인업 변화는 현재 시간까지는 없어요. 다만 이제 디트로이트가 로즈 선수가 좀 GTD로 떠 있거든요. 원래 아웃이나 인액트로 처리가 됐었었는데 로즈 선수가 좀 돌아올 가능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부 스탯들 보면은 네, 득점 마진은 뭐 최근 경기에서는 8점 정도고 디트로이트는 이제 한 마이너스 6점 정도입니다. 뭐 리바운드는 미러키가 확실히 많이 잡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필드골 성공률은 50%, 3점 슛은 37%, 프리드로우는 또 디트로이트가 좋네요. 그리고 EFF 마진은 2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최근에 디트로이트랑 미러키가 그 경기를 몇 번 했었어요. 몇 번 했었었는데 이 핸디 조건을 이렇게 좀 충족시켰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한번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최근에 네, 1월 5일, 1월 7일 날 다 미러키 홈에서 벌어졌었는데 10점 차이, 15점 차이로 미러키가 이겼었었네요. 근데 아마 요 중에 하나는 핸디 조건이 충족이 안 됐었던 것 같고 하나는 뭐 됐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요 경기는 저는 우선은 네, 10.5 핸디였죠. 10.5 핸디는 미러키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대결 승부하기로 넘어왔고요. 맞대결에서는 한 17점 정도 마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역시 그 맞대결 경기력은 미러키만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리바운드는 뭐 48개 정도로 잡았고 맞대결에서도 프리드로우를 제외하고는 네, 미러키의 지표가 다 좋습니다. 그리고 EFF 마진도 거의 뭐 30 가까이, 30 가까이 나네요. 40 가까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요 경기는 네, 미러키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디트로이트와 미러키 경기 알아봤고요. 저는 미러키 사이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추린 경기가 네, 뉴욕과 브루클린의 경기입니다. 네, 뉴욕의 주인이 누구인지 네, 이제 가리는 경기가 되겠죠. 어, 최근 경기력에서는요, 브루클린만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최근에 그 뉴욕 닉스가 브루클린을 잡았었나요? 잡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잡았었는지 최근 이제 맞대결을 보면은 뉴욕이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네. 뉴욕 닉스가 네, 브루클린 1월 27일 최근에 뉴욕 닉스랑 브루클린이 올 시즌에는 첫 대결이네요. 다만 이제 작년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닉스가 이겼었었네요. 그리고 네, 최근 맞대결을 보면은 네, 3승 2패로 브루클린이 앞서는데 요 맞대결 경기력은 머신러닝이 체크한 맞대결 경기력은 뉴욕이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토니볼 마진은 네, 닉스가 어, 2점 정도 뒤집니다. 브루클린이 2점 정도 앞서는데 네, 요 음, 프로토의 핸디 조건은 5.5네요. 네. 그리고 브루클린은 백투백이고요. 이거 약간 좀 위태위태하네요. 네, 이거를 데리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저도 보고나 처음에 봤었을 때는 뉴욕 사이드로 잡았었었는데, 위태위태합니다. 요거는 제가 세부 스탯 보고서 결정드릴게요. 네, 브루클린과 닉스의 네, 최근 경기력에 대한 차이입니다. 어, 브루클린은 7점 정도 앞서고 있고요. 네, 최근 경기력에서는 브루클린만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오고, 네, 한 8점 정도? 8점이 아니죠? 8점 맞죠? 8점 정도 마이너스 마진을 닉스는 갖고 있고요. 다른 스탯들은 뭐 어시스트는 뭐 브루클린이 좋고, 어, 이제 아무래도 필드골 자체가 브루클린이 좋습니다. 그리고 3점도 좋고요. EFF 마진 자체가 거의 30이 넘게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맞대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맞대결로 넘어왔는데, 네. 이 득실 마진이 뉴욕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뉴욕의 득실 마진이 좀 더 좋고요. 어, 맞붙었을 때는 뉴욕이 잘 터졌네요. 3점도 42%, 그리고 필드골도 훨씬 앞서고요. 네. 그리고 어, 네, 프리드로우는 뭐 브루클린이 높은데 EFF 마진은 뭐 10 정도, 10 이상 네, 뉴욕이 앞서고요. 어, 요때가 뉴욕이 이제 올해는 이제 첫 맞대결인 것 같고 전 시즌에서 봤었을 때는 뭐 브루클린의 전력이 훨씬 좋았었었는데도 네, 뉴욕이 경기를 좀 잘 펼쳤었었나 보네요. 네, 요 경기는 네,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요걸 데리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좀 세부 스탯을 봤는데 조금 더 헷갈립니다. 세부 스탯을 보니까 조금 더 헷갈리는 여지가 있고요. 뉴욕은 지금 닉스는 3연패 중이고요. 브루클린은 백투백입니다. 현재 라인업을 보면은 케빈 듀란트 선수가 우선은 뭐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어빙이 없으니까 듀란트라도 백투백을 뛰게 하려는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요 경기는 좀 간당간당한 것 같은데요. 그냥 초안 잡은 대로 뉴욕 사이드 그대로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경기는 우선 뉴욕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네소타 멤피스 최근에 경기는요 멤피스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미네소타랑 멤피스가 아마 올해 지금 첫 맞대결일 거예요. 네, 저도 한번 요 수치를 한번 봐볼게요. 이제 멤피스랑 미네소타가 네 프리시즌 제외하고는요 첫 맞대결인데 어, 전년도에 뭐 멤피스 전력이 뭐 지금 JJJ랑 자모란트가 다 빠졌기 때문에 네, 이게 승리 가능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네, 이게 정말로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요 경기는 좀 패스할게요. 득실 마진은 이제 오히려 멤피스 쪽에서 높고 미네소타가 마인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멤피스 사이드를 보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확신이 좀 안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하고요. 네, 오클라호마랑 레이커스 경기입니다. 근데 오클라호마랑 레이커스가 아마 올해 첫 맞대결일 겁니다. 근데 이제 오클라호마가 지금 이제 상대 전적에서는 전년도 라인업이라든지 구성원 스탯으로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클라호마가 맞대결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토니볼 마진도 되게 8대8로 이제 비등비등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양 팀 다 백투백이고 레이커스는 현재 3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현재 홈에서 승리가 없어요. 근데 핸디 조건은
이제 오클라호마에 플러스 9.5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우선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뛰는 걸 보니까 예, 과연 이 오클라호마가 9.5 핸디를 갖고도 이길 수 있을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닉스랑 애틀란타, 닉스랑 애틀란타의 경기인데요. 닉스가 이제 올해는 많이 강팀으로 좀 거듭났죠. 그리고 애틀란타는 현재 부상 병동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토니볼 스코어가 네, 애틀란타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데 오히려 피닉스가 마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우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어, 지금 연달아 3개를 패스하니까 조금은 좀 허전한 감이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두 경기 남았습니다. 클리퍼스랑 뉴올리언스인데요. 클리퍼스가 계속 퐁당퐁당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는 조건값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지금 3연패 중이고요. 그리고 맞대결에서는 클리퍼스가 이긴다라고 나오고요. 네, TBS 마진이 네, 클리퍼스가 11점 정도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핸디 기준이 6.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클리퍼스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세부 스탯 한번 보고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퍼스랑 네, 뉴올리언스 세부 스탯입니다. 내일은 클리퍼스 홈이고요. 최근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많네요. 득실 마진이 클리퍼스가 마이너스 1점, 두 팀 다 마이너스 1점씩 득실 마진을 갖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력도 둘 다 최근 경기력은 승리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나오고, 뉴올리언스가 리바운드의 제왕이죠. 네, 리바운드가 49개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리고 아마 요거 지난 경기에서는 아마 54경기 54개까지 아마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최근에 그래도 이제 리바운드가 되게 뉴올리언스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드골은 비슷하고 네, 3점이 클리퍼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로우는 되게 기본에 충실하네요. 클리퍼스가. 그런데 EFF 마진은 또 뉴올리언스가 조금 더 높습니다. 최근 경기의 경기력만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어느 팀이 이길지 조금 좀 가늠하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맞대결로 넘어올게요. 맞대결은 지난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 두 팀 다 전력 보강이 된 편이죠. 네, 클리퍼스는 뭐 이바카 선수를 영입을 했고 뉴올리언스 같은 케이스는 이제 아담스 스티브 아담스 선수도 데리고 오고 해서 좀 전년보다는 조금 더 두 팀 다 좀 보강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맞대결 경기력에서는 클리퍼스가 이긴다라고 나오고요. 맞대결 경기력의 득실 마진을 보면은 한 8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리바운드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네, 3점에서 좀 3점이랑 프리드로우에서 좀 차이가 나고 EFF에서 한 14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클리퍼스랑 뉴올리언스의 경기를 알아봤고요. 네, 뉴올리언스가 3연패를 하고 있는 게 조금 걸리긴 한데 이 경기는 클리퍼스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크라랑 포틀랜드의 경기입니다. 최근 경기력이나 뭐 맞대결 경기력 다 포틀랜드만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TBS 마진 차이가 좀 두 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11점 정도 나고 있고 세크라가 4.5 프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틀랜드는 꾸역꾸역 3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 경기 제가 지금 라인업을 잠깐 보면은 이슈가 좀 있어요. 우선 너키치 선수가 반반 GTD가 떠 있어요. GTD가 반반 GTD가 떠 있고 릴라드가 GTD가 떠 있는데 뭐 릴라드는 나올 것처럼 좀 녹색으로 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키치가 반반 GTD가 떠 있어 갖고 이 부분이 조금 좀 마음에 걸리는 상태이고요. 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또 세부 스탯 보고서 또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상황을 보면은 포틀랜드만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갖고 있고 TBS 마진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 세부 스탯 보고서 최종 정리할게요. 네, 포틀랜드와 세크라멘토의 최근 경기력입니다. 제 기억에 두 팀이 한번 일요일 날인가 붙었었던 것 같고, 뭐 포틀랜드가 일찌감치 가비지를 갖고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세크라멘토가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세크라멘토 득실 마진 마이너스 14점입니다. 그리고 포틀랜드는 5점 정도 득실 마진 갖고 있고요. 쭉 와서 세크라가 네, 어젠가 세크라가 인디아나 경기에서 되게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골밑 공략도 되게 잘했고 3점 슛도 되게 잘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필드골 적중률은 세크라멘토가 조금 더 높고요. 3점 슛은 조금 더 포틀랜드가 좋아요. 네, 그리고 프리드로우는 포틀랜드가 좋은데 EFF는 똑같네요. 두 팀이. 네, 두 팀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왜 포틀랜드가 이기는 경기력인지 저도 조금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세크라멘토가 좋은 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득실 마진에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팀의 맞대결 경기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대결 경기력을 보면은요. 한 5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득실 마진에서 포틀랜드가 5점 정도 앞서고요. 포틀랜드만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고 뭐 리바운드라든지 뭐 어시스트, 스틸, 블록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골밑을 이제 필드골을 조금 더 포틀랜드가 좀 우위에서 잡고 있고 세크라가 3점이 뭐 나쁜 팀이 아니었네요. 저는 세크라가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팀은 아니어서 어, 3점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3점이 그렇게 뭐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EFF는 한 9개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우선 머신러닝은 포틀랜드만 이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이제 네, 이렇게 내일 경기들 좀 살펴봤고요. 토니볼이 좀 어느 쪽 사이드로 본 경기들 우선 좀 정리를 하면은요. 네, 우선은 미러키 사이드를 봤고요. 뉴욕 대 브루클린에서는 뉴욕 사이드를 봤습니다. 그리고 샬럿과 댈러스 이거는 제가 좀 정리를 좀 추리고 싶은 경기인데 이 경기가 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우선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혼돈의 경기들 다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랑 포틀랜드, 클리퍼스 사이드, 포틀랜드 사이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내일 경기 분석은 마치고요. 네, 실제로 경기에 참여하시는 부분은 구독자분들의 선택이며 책임도 구독자분들께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부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